안녕하세요. 바론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IT 폭락은 예정이 되어 있었다. IT 폭락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잠시만요. 어저께 올렸던 어저께 영상을 올렸던 그 댓글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바론투자 커뮤니티. 요즘 이거 무슨 뭐 수익 이거를 무슨 뭐 조회수가 1000이 넘어가야 이제 광고가 붙여진다 그러네. 별로네 이거. 유튜브 마트에 갔구만. 이거 조회수가 1000이 넘어가지 않는 영상에는 광고를 붙일 수가 없대요. 그러면 1000명 보면 거의 다 본 거지 무슨. 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좀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입문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겠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LF 저점에서 사서 수익 좀 났네요. 2년 갖고 가겠습니다. 2년 갖고 가면 이제 원화 강세는 계속 유지될 거니까 수익이 계속 나오겠죠. 항상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홍덕님, 개뿔. 이거 뭐야? 내 말 따라한 거야 이거? 우리 슈라님이죠. 오늘 영상에서 등장합니다. 요즘 대박 수익의 꿈인지 생신지 수익에 대한 관점이 리셋돼서 10% 20% 수익은 양이 안 차니 큰일 났다. 이제 뭐 종목 그거니까 이제 계좌가 10% 20% 100% 이렇게씩 이제 성장을 해야죠. 종목 수익률은 사실 비중을 잘게 쪼개놔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열광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 너무 이제 뭐 주식만 이렇게 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슈라님은 서방님이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회원분인데 서방님이 잘 나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분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으시니까 매일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고,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본업이 바쁘면 이제 당연히 주식에 대해서 시간을 쓰는 거를 조금 줄여야 돼요. 그럼 트레이딩 수익은 좀 작을 수 있죠. 근데 어차피 운영 수익만 계속 쌓이면 복리로 자산은 늘어나는 거니까 이제 뭐 그 트레이딩 수익이 작다 그래갖고 거기에 너무 막 이렇게 매달려갖고 하게 되면 내가 원래 하고 있는 그 본업에 대한 그쪽에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 회원분들도 항상 그런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소액으로 연습 삼아 해보는데 까먹진 않게 됐다. 그래야 이제 자금을 천천히 키워서 이제 좀 해봐야 돼요. 좀 까먹어도 봐야 돼요.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까먹지도 않고 계속 수익만 봐요. 까먹어도 봐야 경험이 커지는 거죠. 소중한 정보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제 주식한 지 5개월 됐다. 매매한 종목 중에 100% 이상 수익률이 5개나 나왔는데 9월달까지 시장이 안 좋았고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기다릴 걸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 이거는 자, 5개월에 100% 이상 수익률이 5개나 나왔다. 그럼 매매를 얼마나 많이 했단 소리예요. 이게 5개월 동안 매매했던 종목들 중에 수익률이 뭐 100% 이상 간 종목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5개월 동안 100% 가는 거는 이건 완전히 소형주들, 중소형주들 중에 테마 잡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럼 5개월, 이제 이게 뭐였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바이오였을 거라고. 이렇게 5개월 안에 이렇게 100%씩 튀어버린 건 지금 바이오 말고는 잘 없었다고. 한 달 만에 가버린 거니까. 이런 단기 매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보면 안다고, 댓글 보면. 단기 매매 횟수를 줄이세요. 줄이시고, 이제 분석을 통해서 믿음직한 기업의 주식으로 길게 보유해 보세요. 매매한 지 5개월 됐는데 이제 주식한 지 5개월 됐는데 100% 이상 수익, 이건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이제 개미들이 현혹돼 있으면 시장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더러워지고 있죠, 시장이.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자, 뭐 이제 댓글은 뭐 이 정도 있고, 또 있나? 또 영상에 또 있었나? 잠시만요. 종근당 홀딩스. 유튜브를 즐기며 사진도 찍고 싶다면, 언제 어디서든 꺼내보고 싶은 유튜브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를 자, 저걸 3개가 달렸네요.
슈나님 감사합니다. 보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 그것만 해주시면 훌륭하죠. 아무것도 안하고 악플만 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훌륭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대성하셔요. 화이팅. 투자 철학.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다들 만드셔야 되겠죠. 네, 댓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댓글 다 둘러와 보았고, 오늘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늘 할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IT 폭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했었어요. 언제부터? 6월부터. 6월부터 했나? 6월부터 IT만 갔을 거야, 아마. 그리고 그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했었는데, 이게, IT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내가 한 게 이제 10월 말경. 이때부터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시점부터 이제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구간에 이제 꼭지가 잡혔죠. 일단 단기 꼭지가 잡혔어요. 그러면서 악재가 막 우후죽순 튀어나왔죠. 그냥 말 갖다 붙이기예요. 이거 지금 IT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는 이유는 많이 올라서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하락으로 돌릴지 이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할지 딱 본다 그러면 하락보다는 횡보 가능성이 높아요. 왜? IT는 미래 전망도 4차 산업에 대한 이런저런 모멘텀도 있고 미래 전망도 괜찮기 때문에 많이 빠지기보다 횡보 확률이 높은데 일단 2018년에는 주도를 못할 거예요, 시장을. 그렇기 때문에 잘 올라가고 있을 때부터 쳐다보지 말라 그랬던 거고요. 그럼 이제 IT가 왜 빠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게 IT는 10월 3분기 실적 발표하고부터 고점을 잡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딱 10월달 말경부터 해서 고점 잡고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품 논란이 이제 가중이 되면서 폭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하락이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이거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 6만원까지는 이제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오면은 일단 저평가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은 이제 돈을 좀 쌓아야 지금 자리에서 그냥 간다 그러면 한 1, 2년은 가야 돼요. 돈을 쌓아서 메워야 매력이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 이게 조금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래도 이제 5, 6만원까지 가면은 내려오면은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들어온다. 그럼 이때부터는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IT는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이다. 그러면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IT 내려갈 거다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IT가 뭐 여기에 많이 쓰이고 스마트 도시에 많이 쓰이고 자율주행차에 많이 쓰이고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 그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알고 있지. 그건 다 IT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 수요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면서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뭐라 그래 3D 낸드 D램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휴대폰 이게 뭐 PC 여기에 뭐 들어가는데 대부분 다 요런 데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 같은 부분들이 이제 커나가면서 사용도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을 커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지. 중국에서 물량을 얼마나 찍어낼지 돈을 얼마나 쳐볼지 전 세계적으로 돈을 얼마나 갖다 밀어볼지 모른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있는 거 뭐야? 세계 최강국이에요, 한국은. IT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고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행이 되는지 어쩐지 일단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주가는 불안 요소가 있으면 반영 전에 빠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중국에서 물건 내놓고 뭐하고 하면서도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든가 뭔가 그런 변화가 가치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제 주가가 턴어라운드 다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까지 갈 거냐라고 봤을 때 이제 살 사람이 없다고. 지금 자리에서는 부담돼서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SK 하이닉스가 주가라는 거 누가 사줘야 가는 거 아니에요. 기업 가치가 아무리 우수하면 뭐해. SK 하이닉스보다 돈 예를 들어 시총 규모로 봤을 때 돈 훨씬 많이 벌고 뭐 성장성 앞으로 해갖고 뭐 실적이 좋아질 거 수두룩해도 아직도 바닥에 있는 정도가 세고 셌는데 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주가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구간에서 10년을 보면 지금보다 밑에 있겠냐? 당연히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을 보면 지금보다 당연히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이 빠졌다 갈 건데 뭐 하려고 지금 사냐 이거지. 그런 관점은
나만이 아니고 투자자들이 대부분 마찬가지다라는 거. 항상 자본이라는 건 항상 싼 쪽으로 매력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움직인다. 자, 고구마가 예를 들어서 그 한 알갱이에 10,000원씩 하면 사 먹겠냐고. 고구마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 10,000원씩 하면 그 알갱이 하나에 10,000원씩 하면 고구마 사 먹겠어요? 안 사 먹고 딴 거 먹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핵심 기술 공급량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없어요. 나와진 이제 추정치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단 꼭지라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제조업이야. 근데 이게 딱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마진이 40%가 넘어간다.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난 공급 부족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캐파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진이 너무 넘어가니까 이게 마진이 여기서 20%, 10%만 봐도 할만하네. 진입하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이 40% 마진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10% 마진을 보고 들어온다고. 공급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게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단가도 싸지는 거고. 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또 강력하게 지금 공급량을 이쪽으로 딱 그러니까 잡아먹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그럼 이건 뭔 말이냐면 무조건 일단 공급량 어떻게든 맞춰진다고. 기술력이고 떠나서. 그럼 그 부분이 되면 설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좀 사업 모멘텀을 찾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좋아 보입니다. SK하이닉스보다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도시바 반도체 인수하고 뭐하고 그런 부분에 하면서 이제 D램에다 거의 몰빵 때린 것 같아요. SK 3D 랜드 쪽에다보다는 이제 D램 쪽에다 이제 거의 몰빵 때린 것 같다고. 이 부분에서 이제 신사업 영역이라든가 이게 안 나오면 나중에 이제 좀 처질 수도 있지 않겠나. SK하이닉스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몰라요. 일단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 그럼 사지 말아야지. 앞으로 불안 요인이 계속 나올 건데, 불안 요소가 계속 나올 건데 주가가 갈 수 있냐고 못 간다니까요. 미래 전망이 밝은 거, 사람들이 환상을 품을 수 있는 거, 바이오 같은 게 그래서 폭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치라는 게 없어요. 가치를 무시하고 그냥 폭등하는 거죠. 돈놀이야, 돈놀이. 바이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지금 이제 실적 추정치 같은 거 잡히고 뭐하고 하는 게 2차전지?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우리도 오늘 이제 한 종목 편입했는데,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쪽으로 실적이 터지고 있다고. 지금 LNF, 일진머트리얼즈, 얘네들만 실적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쪽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잘 찾아서 운영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핵심은, 통신 자동차예요. 1년 내내 떠들었죠. 저는 올해 1년 내내 이거 떠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야기하죠, 시장에서.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갈 때는. 그냥 우리가 아쉬운 거는 올해부터 이제 수익을 쪼개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 측면에서 조금 부족했어. 그게 좀 아쉬워요. 이제 이쪽은 이제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이제 좀 조금 2월까지 보고 조금 이제 챙겨놓고 이제 보면은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흐름을 조금 이동해야 되는 흐름이 보여요. 예, 2월쯤부터 이제 포트를 한번 좀 이제 많이 바꿔야 되겠죠. 통신 쪽 비중을 거의 한 50% 갖고 간다 그러면 이쪽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겠죠.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자리까지는 아직 여력이 저는 이제 남아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게 많이 올라가 버리면 이제 한 2월 달부터는 줄였다가 이제 그거를 영원히 줄인다는 게 아니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또 다시 늘려야죠. IT도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기다릴 때라는 거지. 이게 미래 전망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린다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집어넣을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SK 하이닉스 주식을 지금 살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그러면 일단 내려오겠다는 거. 이제 그러면 일단 주가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이제 미래 전망치를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해요. 투자자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거는 이제 손실 구간이 아니고 수익 구간이다. 수익을 예를 들어 내가 200%, 300% 보고 있는데 한 10% 빠져버리면 한 30%씩 날아가 버린다고.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데는 굉장히 불안한 거야. 조금만 빠져버리면 이거 날라간 돈이 얼마야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올라간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 그 끝이 어딜지 모르지만 그건 가장 큰 악재입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PBR이 일단 6배가 넘어가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게 PBR이 한 SK 하이닉스 같은 게 지금 2배가 넘죠. 2배 이상 되는데 이 이하 되고 이제 뭐 시총에 대비해서 실적을 SK 하이닉스만큼 내는 기업들 많아요. 찾아보면 세고 셌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주가 안 오른 종목들도 세고 셌다고. 걔네들은 이제 고평가 만들고 얘는 이제 다시 저평가하거나 들어올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바닥에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었다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쉬는 기간에 이제 주가는 30% 50% 빠진다. 그래서 보지 말라 그랬던 거고. 자, 2017년 6월부터 우리가 개고생을 했어요. 9월달까지. 근데 6월부터 9월달까지 괜찮았어요. IT에만 수급이 몰리고 북한 리스크가 터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소외를 받았단 말이에요. 6월달. 근데 내가 6월달에 무슨 종목 추천했어요? 기아차. 자동차 빠지는 거 추천했잖아요. 그쵸? 자, 이 기아차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빠지는 흐름이 나와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 추천했던 사람들은 지금 수익률이 얼마냐 하면서 막 떠들겠지. 근데 그게 맞는 거냐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이때부터 계속 샀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1개월에 얼마씩 저축을 했어. 예를 들어 지금부터 6월달부터 7, 8, 9, 10 저축을 했어. 지금 자리에서 5만원 다시 그 원래 자리까지로 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손실이 얼마가 될 거야 이거. 그쵸? 앞으로 올라갈 거를 다 해야지 당장 올라가고 이렇게 빠지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꺾였다 그래도 뭐 이상하게 하나도 없었다고. 3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2분기 실적 나오고 꺾였어도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었다고. 2분기 실적은 7월달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7월에 나오면 6월달 이거 추천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자, 보세요. 2분기 실적 나오고 밀렸잖아. 그쵸?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갖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너무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10월달에 10월달에 이 파란 동그라미 그린대요. 이때 3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4분기 실적은 3분기 실적보다 좋을지 모르겠어. 안 좋을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기대감에 다시 반등이 들어왔다가 무너져 버리면, 고점이 낮아져 버리면 실적이 앞으로는 줄어들 거다 라고 나오면 무너져 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박스권을 흐르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게 해서 가치가 맞춰지면 다시 저평가권에 들어서면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보세요. 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갔어요. 여기서 실적이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실적이 딱 터졌는데 다음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갔어. 그리고 나서 3분기 실적이 잘 나온대. 전망치가 다들 잘 나온대.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3분기 실적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뭐 그러면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빠져요. 그러다가 4분기 실적이 내년 2월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야 모르겠다. 3분기 실적보다는 안 좋지만 좋을 거다 라고 나오면 요만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선행을 해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실적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달에서 세 달 뭐 이렇게 선행을 하는 거고, 미래 전망치 보면 예를 들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미리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가의 움직임, 주가의 파동은 주가 파동은 항상 선행된다. 진짜 분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선행되는 움직임을 읽어야 된다.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끝난 거예요. 단기적인 모멘텀은 끝난 거라고. 그럼 이 다음 추정치가 어떻게 될 건지 봐가지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3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때 집어 샀어야죠. 이렇게 빠질 때. 근데 이 자리는 이미 부담스러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어. 돈을 이렇게까지 계속 잘 벌었다고. 이 기간이 보니까 한 2년 되네? 지금 뭐 2년 이상 이렇게 화랑이 계속 지속된다고?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제가 그런 관점이었던 거예요.
자, 요즘 뭐 자동차 이야기 뭐 이제 막 떠들죠. 이제 막 떠드는데 바닥에서 이제 많이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보통 많고 악재가 끝났다라는 게 지금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투매를 맞았어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다 이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싼 종목들만 추천드려서 그래. 그래서 IT에만 이제 실적이 무슨 뭐 계속 좋아질 거라는 뉴스가 그쪽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소외받은 거예요. 이 소외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악재 부분이 해소되면 간다고. 파라다이스, 신세계 다 봐봐요. 과거에 제가 악재 때 설명드렸었던 OCI, 자동차만 아직 안 됐어 그게. 이제 얘네 차례란 말이에요. 또 통신은 뭐 있었어요? 뭐 통신료 인하, 뭐 등등 뭐 해갖고 악재 때려 붙이다. 요즘은 뭐 모멘텀 뭐 들어있어요? 망고도 아니 망 뭐더라? 망분리? 뭐 해갖고 아무튼간 원래는 뭐 기지국 같은 거 뭐야 아무튼 통신사에서만 돈 내던 거를 IT 기업이고 어디고 이제 그걸 아무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내라. 뭐 그런 식의 무슨 뭐 정책이 미국에서 나와서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 모멘텀 붙여서 5G가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런 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아야지. 이렇게 모으면 갈 수 있는 거. 이 반대로 이런 걸 추천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 맞다고 보냐고. 손절 잘라놓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갈 때까지만 먹어라. 그럼 난 할 말이 있으니까. 내가 추천한 자리가 예를 들어서 65,000원이다. 자 9만원까지 갔습니다. 수익률 30 몇 프로까지 갔다 나왔어요. 자 장기 보유는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만다고. 장기 전망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IT만 갈 때 이때 내가 무지하게 욕먹었어. 별로무 소리 개 잡소리들 다 하면서 덧글로 쌍소리로 막 욕해대고 무슨 뭐 대도 않는 소리, 대도 않는 박사님들 많이 납셨죠. 덧글로. 이제 봐봐, 이제 IT 무너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물론 안 무너지고 그냥 뭐 박스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데 일단은 한번 올 것 같아요. 7만원 밑으로는 한번 올 것 같아요. 왜? 수급이 완전 꺾여버렸거든. 개미들은 절대 이거 받치지 못해요. 외국이나 기관하고 겁나 팔아대는데 어떻게 하고 개미들이 돈이 있어야 받치지. 반대로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자동차 섹터는 어때요? 앞으로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지 이제. 이게 8만원 넘어갈지 어떻게 하냐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 한 6만원까지 가겠죠. 중기적으로 한 6만원까지 보겠죠. 6만원까지 가면 어떻게 돼? 한 7, 80% 나오잖아. 지금 구간에서. 이런 종목을 추천을 해야지. 모아가지고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종목. 자, 2월부터 이제 변곡점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T는 2월까지 조정을 받아주면 4분기 실적은 잘 나올 테니까 당연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반등은 나올 건데 반등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차는 이제 2월까지 추세가 잡히면 4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가다가 이제 좀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자동차 쪽은 더 채워야 된다는 저는 관점인 거고요. IT 쪽은 몽땅 팔고 나오든지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비중 줄여서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맞겠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맞겠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 SK 하이닉스가 전고점 9만원을 돌파하느냐, 기아차의 조정폭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라는 거죠.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기아차가 고점을 잡아놓은 게 이제 9만원 구간대란 말이에요. 9300원이잖아. 그러면 반등 구간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느냐, 돌파하면은 이제 눌렸다가도 다시 또 이제 나옵니다, 반등이. 자, 이 고점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다시 눌려도 반등이 나와요. 근데 이 고점을 돌파를 못 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부터는 추세가 진짜 중기적으로 하락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반대로 기아차는 이 저점이 깨지느냐,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이제 추세를 잡았다고 보는 거고요. 저점을 눌림목에 깨면 추세가 무너진다고 보는 거죠.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인 이제 턴어라운드는 자동차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 IT는 이제 중기적으로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전부터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당장 주가가 올라가니까 요거 더 먹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말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바로 폭락이 나왔는데, 만약 말하고 한 일주일, 2주일 더 가버렸어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또 요거 더 먹는 거야. 뭐 한 달 더 가버렸어 봐. 그럼 또 요거 더 먹는 거라고.
근데 바이오 섹터는 이제 반등 들어오면 한 2월달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차 산업 테마, 정책 테마들이 굉장히 좀 강해서 지금 보면 실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들이 없어서 시장이 좀 더러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를 좀 할 줄 아시고 하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좀 운영을 해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핵심 섹터는 이제 뭐 자율주행, 그리고 5G, 뭐 로봇, 얘네들이 움직일 거야. 얘네들 뭐 로봇,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안, 뭐 얘네들, 그리고 또 얘네들이 바닥에 뭐 이러고 있다가 이제 뭐 실적 개선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자율주행 섹터 얘네들도 딱 잘 찾아보면은 비싸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걔네들 위주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5G는 사실 지금 좀 진입하기가 뭐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좀 진입하기가 뭐하고, 로봇 섹터들도 이제 바닥에서 머리 드는 거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한번 이제 뭐 파동을 만들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변동폭을 만들고 나서 2월달 이후부터 무너진 애들하고 그냥 추세 잡는 애들하고 또 나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가치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다 이제 가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이오 섹터는 예를 들어서 지금 3차 임상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제 뭐 3차 임상 실패한다거나 뭐 하거나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뉴스화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뭐 70% 80%씩 빠집니다. 단기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고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진짜 잘 쪼개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면 그냥 임상에 관련된 그런 기대감으로만 오르는 기업들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찾아봐도 바이오는 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바이오 섹터를 좀 운영을 하고 싶으면 그런 쪽에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턴어라운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섹터군은 이제 통신, 자동차, 자 자율주행, 수소, 전기차 모멘텀, 통신은 5G 모멘텀, 자 화학 쪽에는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뭐 리튬, 뭐 코발트 뭐 이런 거 되겠죠. 소재 쪽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 지금 실적이 터지는 기업들이 슬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주들에. 걔네들 보면 되고, 신재생 에너지. 그쪽에도 뭐 있죠. 이제 뭐 정책 수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철강 섹터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 부족이 올 수 있다. IT도 중국에서 우르르 하다가 우르르 빠지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라면,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투자했다가 우르르 빠지니까 치킨 게임 끝난 다음에 지금 이제 화랑이 온 거예요. 철강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고 뭐고 막 신흥국에서 엄청나게 투자했다가 우르르 빠져나갔죠. 무슨 뭐 공해니 뭐니 하면서 막 엄청나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화 강세가 이제 장기적인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통 보면 뭐 환율이 어떠니 뭐니 하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니, 뭐 유가가 올라서 어쩌고 저쩌고 금리가 인상돼서, 별로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한국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맞춰지는 거예요.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상승한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이제 물가 많이 상승하고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이제 글로벌에 이제 격차가 맞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달러가 싸고, 미국에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수출하면은 이득이잖아. 걔네가 우리보다 잘 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맞춰져 가면 당연히 강세가 오겠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위안화 강세. 그러니까 중국이 잘 살아주고 있으니까 위안화가 강세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계속 약세 흐름을 주겠죠.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평준화가 좀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고 하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갈 거고. 이제 신흥국들이랑 이제 그 격차가 맞춰지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국으로 이제 기업, 이제 설비시설들을 다 불러들이겠죠. 기업들이. 그리고 4차 산업 자동화가 많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보고 우리가 투자에 임하면 장기적인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 그림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는 찾아가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은 뭔가, 지금 가치가 훌륭한 기업들은 뭔가, 자, 좀 부실하지 않은 기업들로 이런 흐름에 수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은 뭘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지금은 굉장히 앞으로 뭐 진짜 폭락장만 오지 않으면, 무슨 뭐 경제 위기 같은 부분만 오지 않으면 굉장히 수익을 크게 내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도 많이 내시고요. 우리도 이제 9월달에 개고생했던 거 이제 수익 전환하고 이제 수익을 슬슬 쌓아가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익이 확대되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모아가는 관점으로 그런 영상들도 앞으로 종종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주말들 잘 보내시고 토요일날 생방을 하겠습니다. 토요일 생방에서 뵐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